흑설공주 이야기 우리 준원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어, 저 44쪽에 보면은 그 개구리가 어, 마, 거의 목말라 죽기 직전에 물병을 열어달라고 독수리에게 요구하는데 독수리는 곧 잡아먹을 거라 거절하고 결국 사슴에게 요구했는데 사슴은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슴이라면 개구리의 부탁으로 물병을 열어줄 것인가요? 저라면 열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이 책의 스토리처럼 개구리가 뭐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열어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당연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울 거고, 게다가 지금 뭐 이렇게 준원 씨가 말했던 것처럼 뭐 대가까지 있다고 그러니 물론 믿기지 않은 어떤 그런 일이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더라면 그리고 그 일이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기쁜 마음으로 도울 겁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알라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라면 지니에게 빌고 싶은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가요? 어, 저는 어른이 돼서 무조건 돈을 좀 많이 벌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일단은 전쟁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쟁을 좀 끝내달라고 전 세계에 어쨌든 있는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나 아니면 하나 더 빌 수 있다라면 전 세계 시민들이 기본소득을 좀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지니에게 부탁할 겁니다. 네, 저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왜 제목이 흑설공주 이야기일까? 이 작가가 음, 가장 흑설공주 이야기를 잘 만들었다 생각해서요. 뭐라고? 이 작가가 뭐라고? 흑설공주라는 음. 이야기를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서요. 흑설공주란 이야기가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어때? 네. 준원이가 봐도 흑설공주 이야기가 제일 잘 만들었어? 어, 네. 그래. 자, 이 책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어? 이 책이 보통 다른 책들과 다른 이 책만의 특별한 점이 단편 소설로 여러 개 있어요. 단편소설 여러 개 있는 거는 다른 책도 많이 그렇잖아. 어, 이 책을 왜 이 작가가 누구야? 음, 바바라 바바라야? 어, 바바라 워커 이 작가가 왜 이 책을 기획하고 왜 이 책을 쓴 거야? 그 딸들을 위한 동화라서요. 자, 딸들을 위한 동화라는 게 뭔 말이야? 어, 딸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서요. 왜? 어, 딸들이 읽은 스토리를 더 좋아해서 딸들이 뭐라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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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를 좋아해서 이런 스토리를 좋아해서 그렇구나. 준원이는 이 책 읽으면서 전혀 이렇게 별 이야기들의 어떤 그 공통적이나 이런 게 전혀 뭐 이렇게 발견된 게 없나 봐. 이 책 읽으면서 뭐 특별히 아, 어, 이야기들이 그 원작이랑 비슷해요. 비슷해? 아니, 어, 아, 흑설공주 원작은 뭐야? 백설공주, 백설공주지. 못난이와 야수의 원작은 야수와 미녀 미녀와 야수와 미녀. 응? 이렇게 뭐가 있다는 거야?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작 있다, 원작. 그리고 그 원작을 어떻게 한 거야? 그대로 갖다 쓴 거야? 바꿨었어. 이런 걸 보고 뭐 했다고 그래? 리메이크? 리메이크 했다. 그렇지. 리메이크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리메이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하지 않아? 주제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원작의 어떤 그런 정신을 그대로 살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뭘 변형시키고 바꿨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패러디했다라는 말 들어봤어? 네,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인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원래 있던 원작이 있는데 원작을 비틀어서 어? 원작을 좀 새로운 관점으로 원작을 다시 재구성해서 썼던 그런 부분들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중에 형식적으로 해서 패러디해서 쓴 어떤 그런 부분들. 아예 창작한 것들이 아니라 원작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패러디해 썼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야. 자, 또 공통점. 아까 너가 말한 어,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한 동화라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딸들만 있는 게 아닌데 왜 하필 딸들을 위한 동화인가?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딸들을 위한 동화임이 드러나지 않아? 네. 어떤 점? 여기 그 좀 딸이 나온 내용 좀 많아. 응? 어, 여기 이야기 주인공들이 딸이 좀 응. 나와. 자, 백설공주 이야기와 흑설공주 이야기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야? 계모가 착하고 나쁜 점? 어, 계모가 계모, 새엄마가 백설공주에서는 어때? 나빠요. 나빠. 그래서 이른바 여여 갈등이야. 새엄마와 백설공주의 갈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흑설공주에서는, 착하게 나와. 어? 착하게 나와요. 새엄마는 착해.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 그, 왜 정, 흑설공주에게 고난이 닥쳐? 그, 어떤 남자 때문에? 어떤 남자, 헌터경. 네, 헌터경이라는 남자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런데 결국 그걸 누가 구해? 난쟁이들. 난쟁이들이 구하는데 난쟁이들이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흑설공주가, 계모가 이렇게 음, 연락을 해서, 그렇지. 새엄마가 부탁을 해서 그 난쟁이들이 헌터경부터 백설공주를 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원작 백설공주에서는 새엄마가 백설공주를 없애려고 서로 적대적이야. 근데 흑설공주에서는 그렇지 않고 새엄마가 계모가 흑설공주를 뭐해? 도와주는 이야기라고. 협력적이라는 거야. 자, 이게 왜 딸들을 위한 이야기일까? 어, 여자가 주로 많이 나와서, 여자가 주로 많이 나와서. 그렇지. 여자가 주로 많이 나와. 근데 백설공주에게서 여자가 주로 많이 나오잖아. 계모하고 백설공주가 주인공이니까. 네, 어? 네, 그러면 똑같잖아. 백설공주랑 흑설공주나. 단지 여자가 많이 나와서라면. 어, 왜 백설공주는 딸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닌데, 흑설공주는 왜 딸들을 위한 이야기냐고. 어, 이게 엄마와 딸 음. 사이가 좋다는 걸 알려주려고요. 그렇죠. 엄마와 딸 사이가 좋다는 것들. 새엄마와 딸 사이가 좋다는 것들. 여성과 여성이 대립적이지 않고 적대적이지 않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야? 딸들을 위한 동화다라는 얘기야. 자, 준호이가 딸이 아니지 아들이지. 아들이 보기엔 네. 어땠어? 아들이 보면서 뭐 마음이 불편하거나 뭐 이상하거나 뭐 이런 점 있었어? 아니면 뭐 어땠어? 그런 건 아닌데, 응? 그런 건 없었는데, 음, 여기 나온 남자들이 다 나쁜 애들만 있었어.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조금 아닌 것 같다 싶었어요. 조금 아닌 것 같다. 왜? 네. 조금 아닌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 남자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과연, 이 책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헌터경, 뭐 이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적대적인 어떤 그런 남자, 못된 남자라고 설정하고 그 남자를 없애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 책에서 그렇게 된다면 남자를 이렇게 뭐야, 적대시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냐. 준훈이가 뭐 그런 거잖아. 난 나쁜 남자 아닌데. 난 괜찮은 남자인데. 근데 왜 남자들 중에는 이렇게 괜찮은 남자도 있는데 적대적인 남자 얘기들만 하지? 그리고 왜 남자들을 미워하지?
요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적대적인 남자만 나와? 헌터경은 나쁜 캐릭터인데 헌터경만 나와? 아니요. 결국 난쟁이나 왕자 다 뭐야? 남자. 남자 아니야? 착한 예, 남자 아니야? 예. 그러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준호는? 헌터경이나 나쁜 남자 하나보다 착한 남자도 많잖아. 어, 근데 이야기 비중으로 봤을 때 나쁜 남자 좀 더 많아. 아, 비중으로 봤을 때는 나쁜 남자도 많다.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든 요러한 그 여성 중심, 음? 여성이 주인공이 되고, 또 여성들이 서로 협력하는, 그래서 못된 남자와 맞서 싸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상들을 혹시 뭐라 부르는 줄 알아? 여성주의 사상을? 어, 어, 저를 내 끌려서 잘못 들었어요. 그래. 여성주의 사상을 일컫는 말, 용어. 페미니즘? 페미니즘이라고 들어봤어? 응, 네, 주원아, 페미니즘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들어봤고, 너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은 뭐고, 페미니즘에 대한 준원이 너의 생각은 뭐야? 페미니즘 그 유튜브 보다가 응, 그 나왔고, 응, 제가 페미니즘을 알고 있는 건 없지만, 응, 여성 우월주의자? 응.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여성 우월주의자라는 느낌을 받았어? 네. 그렇지. 그 페미니즘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정말 페미니즘 중에는 급진적 페미니즘 중에는 준원이가 말한 대로 여성이 더 우수하다. 여성이 더 우월하다. 남자들 저 못난 남자들이 왜 우리를 지배하고 있냐. 저 못난 남자들을 끌어내리자. 뭐 이런 페미니즘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페미니즘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 어. 페미니즘 중에는 여성이 그동안 차별받았다는 거야. 억압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성 그 뭐 페미니즘이 꼭 그래서 여성 우월주의보다는 이른바 성평등을 주장하는 거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다 성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래에 있었으니 여성들을 이렇게 동등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위에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노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책 저자 같은 경우는 전래동화 옛날 이야기 마저 남성들의 시각, 남성 중심의 시각, 남성들이 지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남성 중심주의적 어떤 그런 세상을 여성 차별을 우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새롭게 이야기를 씀으로써 그런 남성 중심주의를 깨고 어? 성평등한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그런 노력, 그런 목적의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원이가 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뭐 이렇게 나쁜 남자가 있는 건 아닌데, 라고 반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입장을 준원이가 가질 수 있겠지.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는 동화 중에 릴리아 로즈라던가 어, 늑대 여인, 퀘스타 공주는 모르는 이야기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머지 이야기는 원작을 알아. 근데 지금 선생님 조금 아까 말했던 이야기는 원작 자체를 사실 선생님 잘 몰라. 준원이는 어때? 여기 저도 이제 이야기들 중에서 조금 원작을 아는 이야기와 잘 모르는 얘기. 어, 아는 이야기는요. 음,
어, 일단 흑설공주랑 응, 그리고 인어공주 이야기 어, 그리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콩나물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약간 제과 콩나무, 그렇지. 질과 제과 콩나무는 콩? 제과 콩나무 맞지? 어. 네, 그거는 알고 있던 것 같아요. 다른 얘기는? 또 신대헬 몰라? 미녀와, 신대헬? 네? 신대헬. 신데렐라, 네, 알아요. 신데렐라 얘기. 신데렐라. 그다음에 분홍요정 세자매. 네, 알아요. 그 아기돼지 삼형제. 어? 개구리 아, 공주도, 맞다, 맞다. 네, 알아요. 개구리 공주도 알 거 아니야. 개구리 왕자. 알아? 이야기는 이 책 통해 처음, 그다음에 하얀 모자 이야기는 소녀. 처음 알았어요. 하얀 모자 소녀도 알지 않아? 네. 어? 그 빨간 모자 얘기. 어, 네, 어. 그다음에 벌거벗은 여왕님도 알잖아. 네. 원래 이야기는 에, 벌거벗은 원래 임금, 이야기요?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알잖아. 네.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몰라? 처음 들어봤어. 네,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모른다고? 네. 왜 막 그 임금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진짜 멋있는 옷을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어갖고 사실 옷도 안 만들면서 돈만 받고 그러면서 이 옷은 그 뭐야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인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임금이 진짜 자기 스스로도 막 그 뭐야 믿지 않으면서도 막 사람들이 막 이게 너무 멋있다 막 이러니까는 어떨 줄 모르다가 행진하는데 어떤 꼬마애가 와 저 사람 왜 빨개 벗고 다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게 들통나는 이야기 벌거벗은 임금 이야기 몰라?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 그 네,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벌거벗은 왕.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 이야기 알지 않아? 네, 알아요. 알라딘과 램프 얘기. 그 다음에 바비 인형. 바비. 아, 이거 옛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영화 나온 거 혹시 못 봤어? 영화? 바비? 네, 영화 그거 개봉한 거 봤어요. 그 얘기지, 바비 인형. 그 얘기를 바꾼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이야기들이 원작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바꿔놓은 어떤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원이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나니아 야수 이야기는 미녀와 야수, 야수와 미녀 이야기를 이제 뭐야 바꿔놓은 건데 가장 크게 바꿔놓은 부분은 뭐야? 어, 저 근데 미녀와 야수를 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일단 제목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제호가 들어봤던 것 같아. 네, 자, 미녀와 야수 이야기에서는 그 야수가 네, 처음엔 야수여갖고 막 겁낸단 말이야. 근데 이제 미녀가 결국 이제 뭐 강제로 결혼했든 했나 어쨌든 결혼을 해. 근데 나중에 그 야수가 누구로 바뀌어? 사람이요?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멋있는 왕자님으로 바뀌어.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끝나? 이 이야기에서 결혼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결혼해서 끝나는 걸로, 결혼하는데 어, 36쪽에 보면 오래오래 살, 그 오래오래 살았지. 근데 아까 쌤이 못나 미녀와 야수에게서는 그 야수가 저기로 바뀐다니까 왕자님으로 아, 멋진 왕자님으로 요 네. 이야기에서는 이야기 둘 다 안 변해요. 둘 다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지. 혹시 슈렉 알아? 슈렉? 들어는 봤어요. 영화 슈렉 안 봤어? 네. 그 슈렉 이야기에서도 못생긴 왕자, 그 못생긴 주인공들이 결국은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자, 그러면 원래 미녀 야수와 못난이 야수의 차이, 이 사람을 왜 그럼 이렇게 바꿨을까? 왜 멋진 왕자님으로 바꿔주지 않고 그냥 못난이 야수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바꿨을까? 어, 어, 얼굴 말고 그냥 마음씨로만 좋아한다는 걸 표현하려고.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씨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 또,
얼굴 안 바꾼 게 좀 더 매력적이라 생각해서. 얼굴이 안 바뀌는 게 매력적이다. 아,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왕자, 공주 하면 이른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라는 그 역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외모 품평을 하고 외모를 요구해. 뛰어난 외모를 요구해. 근데 그게 누구한테 더 강하게 요구되는 걸까? 성으로 치면 남자하고 여자 중에 뛰어난 외모를 누구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 준원이가 보기? 주인공, 어? 아니, 남자와 주인, 여자를 놓고 봤을 때 외모와 관련되어서 더 이제 그런 압박,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게 누구냐고. 남자들이야, 여자들이야. 여자, 여자들이야, 여자들. 그러니까 사회가 여자한테는 뭐 예쁜 여자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여자들 스스로가 자기가 아름다워지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남자들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스스로에게 그 뭐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또 하나는 스스로에게 비롯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런 압력이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한 결과다라고 해석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보고 우리가 이제 이른바 외모 지상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36쪽 마지막에서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30쪽이요? 36쪽. 어, 처음으로 당신과 나를 위해 내가 미니였으니, 36쪽 마지막에 둘째 줄. 마지막에서. 아, 두 사람은 비록 못난 외모를 갖고 있었지만 잘난 외모가 주는 자기 도치나 오만함 따위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아,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저자가 쓴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못난 외모를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외모에 집착하지 말고, 외모 따지지 말고, 그냥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 인생을 즐기며 잘 사는 게, 그게 정말 현명하고 좋은 거다. 라고 요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녀 야수가 아니라 뭐 못난이와 야수라는 그런 설정을 한 거라는 거죠. 이해가? 네, 음. 그래서 첫째 줄, 그 36줄 첫째 줄 읽어봐. 내게도 한때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내가 어느 날 잘생긴 왕자로 변해주기 기대했죠. 그래서 난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마법을 써서 그녀에게 환영을 만들어 주었어요. 당신도 내 궁전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을 보았겠지만 난 유능한 마법사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마법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을 털어놓고 그녀는 떠나버렸어요. 내가 야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는 말입니다. 나는 이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면 쌤이 사진은 조금 헷갈려. 아까 왜냐하면 여자들이 이 긍정적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자는 그 뭐 이 떠난 여자는 어떤 여자는 거야? 나쁜 여자요. 어, 그 미모만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그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여자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래서 여자가 최고다, 여자가 잘났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자라는 어떤 그런 성 그 자체도 좋지만 올바른 인식, 그 올바른 인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더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은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여자가 아니라 어? 자기의 내면을 사랑한다던가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여자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구리 공주 예, 이야기는 원작하고 어떻게 개구리 왕자 얘기는 알아? 조금 알아요. 그 개구리 왕자 얘기에서는 공주가 뭘 잃어버리지? 예, 그래서 개구리가 그걸 찾아주잖아.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찾아주기 전에 이제 뭐야? 그걸 찾아주면 결혼한다고 약속했나? 그런데 공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 예. 그러다 나중에 이제 개구리가 왕자로 변신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공주가 태도를 바꿔가지고 산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거잖아. 원래 개구리 왕자 이야기는.
네. 자, 근데 여기서는 뭐가 달라졌어? 개구리가 알아서 떠났어요. 어? 어, 마지막에 개구리가 알아서 떠났어. 그렇지. 또 어, 약속을 잘 지켰어요. 누가? 개구리가. 어, 개구리가? 자, 개구리가 왕자였잖아. 여기서는 개구리가. 예, 개, 개구리가 여자. 여기는 개구리 여자지. 여기서는. 네, 또 개구리 왕자 얘기에서는 개구리 왕자가 공주, 사람 공주와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서는 개구리 여자, 개구리 공주가 누구랑? 남자 왕자와 사랑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지.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성만 바꿔놓은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어 개구리 공주, 그러니까 공주는 나빴는데 여기서 왕자는 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야기 끝이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끝나? 개구리가 떠났어요. 이 이야기에서요. 응, 이 이야기에서. 어, 개구리가 연못으로 도망가요? 자, 58조. 아, 자,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둘째 줄 개구리 공주는 개구리 공주는 비록 단 한 번도 왕자를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예전처럼 숲속 변목가에서의 삶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다. 어 그래서 이 개구리 공주는 결국은 뭐였다는 거야? 어,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났어요. 어 그러니까 공주로서의 삶,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뭐로서의 개구리. 개구리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찾는 그 개구리 본래의 정체성을 찾는 어떤 그런 이야기 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어, 자신의 삶을 살나? 어? 자신의 삶을 살아요? 그럼 이 앞에 있던 저기의 공통점이 뭐야? 못난이와 야수와의 공통점. 어, 어, 자기, 어, 못난이와 야수에서도 결국 야수가 뭐 멋진 네, 왕자로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야수로 살잖아. 어, 그 못난이도 그냥 못난이로 살잖아. 네. 여기서는 개구리 공주에서는 사람이 됐지만 다시 개구리로 살게 됐어. 그냥 개구리 그 자체로 살잖아.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어쨌든 그 전에는 이게 공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그 뭐야 좀 이상한 존재 뭐 이런 식의 그 나와서 여성이 좀 이렇게 문제 있는 어떤 그런 여성으로 나온다라면 요 이야기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들 이런 부분의 어떤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지. 됐니? 네, 자, 릴리아 로즈. 네. 자, 릴리아 로즈라는 이야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어, 어, 약간 조금 부정적인, 뭐가 부정적이야? 약간 어두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릴리아 로즈가? 어, 음, 릴리와 루지요? 응. 얘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좋게 안 나왔어요. 그 어떤 남자가?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새 남자? 그렇지. 아버지도 술버릇이 나쁘고 막 그랬지.
근데 어쨌든 네. 여기서 릴리아 로즈는 어떤 특징 갖고 있어? 릴리는 릴리요? 릴리는 어떤 사람이야? 어, 긍정적인 사람? 아? 긍정적인 사람? 그니까 긍정적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특징이 뭐야? 어, 특징, 릴리의 특징이 행운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뭘 갖고 있다고? 행운? 행운, 네. 행운도 갖고, 그건 행운은 이제 말이고, 음, 릴리는 일단은 성별이 뭐야? 여자요. 여자야. 직업은 어, 나무꾼? 나무꾼이야. 특징은 나무꾼 여자인데 힘이 아주 세요. 세가지고 남자들 다 물리치잖아. 네. 그런 아주 당당한 어떤 그런 캐릭터로서 릴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릴리가 결국은 괴물을 물리치고 뭐해? 어, 공주를 구하잖아. 네. 그래서 릴리가 결국 누구랑 왕자요? 로즈 공주와 결혼을 해요. 하잖아. 그래서 왕이 되고 왕비가 되잖아. 네. 근데 이게 결국 뭐야 그러면? 해피엔딩요? 해피엔딩인데 뭐 좀 다른 게 없어? 다른 여태까지의 동화는 기본적으로 누가 누굴 구하는 거야? 누가 누굴 왕자가 아, 공주를 네. 구하잖아. 네. 그래서 왕과 왕비가 되잖아. 네. 남자가 여자를 구하는 거잖아. 네.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공주가 왕자죠. 어? 어, 공주가, 여자가 여자를 구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센 나무꾼 여성인 릴리가 로즈 네. 공주를 구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잖아. 네. 그럼 결국 누가 결혼한 거야? 여자랑 여자랑요? 여자랑 여자랑 결혼한 거지. 이해가? 네. 결국은 그럼 여기 이 책에서는 이 작가는 이른바 동성 결혼도 인정을 하는 거잖아. 네. 결혼은 대부분 누가 누구랑 해? 남자랑 여자. 남자랑 여자랑 해서 이성 간의 결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최근 들어서 일부 소수의 어떤 그런 동성 결혼을 허용해 줄 걸 요구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줘라 라는 그런 주장을 펼쳐. 반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다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어때? 준원이는 혹시 동성애 또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입장이 있어?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뭐라고?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네. 왜? 그 사람, 뭐, 한 명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음, 둘 다 서로 좋아하는 거니까 음, 존중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어.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혹시 왜 반대하는지 알아? 어, 왜, 응? 어, 그럼 나라가 엉망이어서? 어. 왜 나라가 엉망인데, 동성 결혼을 하면? 동성애를 하면? 아이가 안 생겨서요? 어. 아이가 안 생겨서. 또, 어, 그럼 이제, 남자면 남자랑 여자면 여자 부부가 많아져서. 어. 자, 그럼 그런 반대에 대해서 주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반대 근데, 집행에 대해서, 근데 뭐, 자기들끼리 좋아한다는데,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준원이 같이 허용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든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든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든가, 그건 그냥 감정인데, 그걸 뭐 어쩌라는 거냐. 그냥 어떤 형태든 인정해주면 된다. 라고 주장을 해. 근데, 이른바 종교, 특히 기독교가 그게 좀 심한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들이
요게 이제 창조의 질서고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런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어떤 그런 행동이고 그런 것들은 신이 노할 일이고 또 그러한 어떤 그 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제 그런 동성 결혼이라든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큰 거고 지금은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아직도 소수예요. 소수이긴 하지만 조금씩 이제 커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릴리아 로즈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이 책에도 한계는 있어. 백성들은 그 두 사람이 여여 커플, 동성 커플이라는 거 알아 몰라? 몰라요. 어? 그거 모른다는 알아요? 거야. 네. 모른다는 거야. 그냥 릴리는 뭐로 여기고 어, 남자라고 생각하는 릴리를. 로즈가 네. 왕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은 왕비가 따로 애인을 두었다고 말했고 닐리 왕이 역사에 기록된 몇몇 왕들처럼 남자 애인을 두었다고 수군댔다. 라고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요 부분들이 어쨌든 또 이렇게 각자의 어떤 그러한 그 뭐라 해야 되나 생활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당혹스럽지 않아?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네. 어? 좀 다른 이야기랑 다르네요. 그거는 우리는 결국 그 일부 일처제잖아. 한 남자가 결혼해서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러면 둘 사이에만 성적 관계를 맺고 자손을 낳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왕비도 따로 애인을 두고 있고 왕 역시 남자애인을 따로 두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부 일처제의 어떤 그러한 관계를 그런 규범을 깨고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일부 일처제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지. 어? 어때, 준호나? 준호이가 나중에 결혼했는데 준호이가 결혼한 그 부인 외에 다른 여자친구나 다른 이성이 있고 준호이 부인도 파트너도 다른 뭐 친구를 더 사귈 수 있고 그런 게 허용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런 건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어, 원하는 사람 그러면 좋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원하는 둘 다 그런 거 서로 인정하면은 어, 괜찮은데 한 명이 인정 못하면은 어,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해. 그럼 준호이는 인정해? 아니요? 준원이는 인정 안 하는 사람이다. 네, 그럼 준원이는 파트너 너에게 내가 전념할 테니 충실할 테니 너도 나에게 전념해야 된다는 걸 요구할 거라고. 네, 하지만 만약에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 결혼했어도 나는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 상관없다. 다른 파트너를 만난 거 상관없다라고 둘 사이에 동의가 된다라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허용은 할 수 있다. 준원이가 그런 사람을 어, 뭐라고 하지 않겠다.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덕, 윤리, 질서를 해친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벌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벌.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어서 들어봤어? 네, 지금은 그 간통죄가 없어졌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간통을 저지르면 바람피면 한마디로 감옥 갔어, 감옥.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그걸 벌 주는 것들이 옳지 않다 해가지고 그 법이 간통죄가 없어졌어. 대신 그 뭐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 그 서로 부부 간에 그런 신이나 이런 걸 깼기 때문에 상대방을 상대로 또는 바람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너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제도가 또 이렇게 바뀐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준원이는 너는 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자, 분홍 유정 세자매는 원래 무슨 얘기라고? 아기들이 성질. 아기들 삼형제. 뭐가 달라졌어? 음, 어, 이게 돼지가 아니라 요정으로 바뀐 점? 어?
뭐라고? 주인공 돼지가 아니라 유정들로 바뀐 점? 또 어, 아기 여성, 돼지 삼형제. 네, 거기서 누구야? 남자요. 남자 형제였다는 얘기야. 근데 네, 여기서는 자매요. 자매 이야기야. 또 뭐가 달라졌어? 어, 여성적이어서요. 뭐라고? 이게 고정관념이 없어요. 무슨 고정관념? 성에 대한 고정관념? 성에 대한 고정관념? 여기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올 게 뭐가 있어? 색, 그런 거요. 어? 색깔, 그런 거. 색깔. 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정원사가 그 색깔에 대한 어떤 그런 고정관념,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홍색을 싫어하는 정원사를 물리치는 이야기. 이게 이제 분홍정 세담의 이야기고 그 원래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는 무슨 얘기야? 늑대를 도망가서, 늑대 때 도망가 가지고 하는데 그 세 형제 중에 첫째는 뭘로 집을 지어? 볏집? 집으로 집을 지어갖고 날아가 버리고 둘째는 나무로 된 집, 나무로 집을 지고 날아가 버리고 셋째가 이제 벽돌, 벽돌로 집을 지어서 결국은 살라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지. 요 이야기에서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이 집을, 집, 어 네. 집을 짓는데 역시 여기서도 누가 집을 잘 지어? 여기서 첫째요. 어? 누가 제일 집을 잘 집을 짓냐고요? 제대로 잘 지은 게 누구야? 첫째요. 첫째가 집을 제대로 잘 지었어? 아기 돼지 사면 이제 아니 말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에서 분홍조정 어, 세자매에서 셋째요. 여기도 셋째가 막내가 집을 가장 잘 짓는다는 점에서는 또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내 인어공주는 원래 네. 무슨 이야기를 바꾸는 거야? 인어공주요. 인어공주 이야기를 바꾸는 거야. 인어공주 얘기는 알아? 어, 조금 알아요. 인어공주 얘기하고 요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어, 결국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원래 원작에서는 둘이 결혼 원작에서는 못해요. 결혼 못하고 새드 엔딩, 슬픈 엔딩으로 끝나잖아. 근데 네. 여기에서는 다행히도 결혼했어요. 막내 인어공주에서는 뭐라고? 다행히도 결혼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사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큰 차이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얀 모자 소녀? 네. 요 이야기는, 원래 이야기는 어, 네. 빨간 모자 얘기 알아? 빨간 모자? 그 늑대 나오는 거요. 늑대 나오는 거 그렇지. 거기서 이제, 할머니, 네. 잡아먹고, 어,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늑대가 나쁘고 사냥꾼이 늑대를 구해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는 누구를 빌런으로 만들고 있어? 나쁘게? 사냥꾼이. 사냥꾼. 그래서 책 112쪽에 보면 그 사냥꾼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다섯 어, 줄. 112쪽 다섯 줄. 사냥꾼은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하는 거. 남성을 상징한대. 할머니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여성의 존재. 그럼 이런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것도 음, 약간 남자를 약간 낮추는 것 같아요. 음. 그 부분들에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데렐 원래 이야기에서는 신데렐라. 신데렐라. 뭐가?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뭐가 달라? 어, 어, 그, 시간 다 돼가지고, 음, 그 호박마차랑 다 변한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요 이야기에서는 끝부분에 어, 133쪽 밑에다 다 같이 줄. 진대는 크노미 노빌리타를 왕궁에서 가장 부유한 공작 부인의 비서 겸 동료로 지내겠다. 공작 부인 노벨리타처럼 왕국의 여섯 주에서 가장 거칠고 버릇없고 숙명스럽고 다루기 힘들고 거짓말을 잘하는 교양 없는 여인이다. 노벨리타는 공작 부인을 보며 대신에 지난 날이 깊이 반성했다. 후에 그녀는 자랑치 않은 태도를 버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 또 그 작가는 에클레시아에게는 아픈 사람을 돕게 하여 겉으로만 경건한 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게 했다. 훗날 어, 에, 음, 에클레시아는 곧 그런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고 훗날 성녀라고 불릴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지.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달라진 거야? 언니들이 착해졌어요. 이른바 그것들을 우리가 개과천선. 개과천선이란 말 들어봤어? 네, 뭐야? 어, 나빴는데 착해졌나? 그렇지. 자기의 허물을 고쳐가지고 착해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개과천선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여왕님, 요 이야기 네, 아까 잠깐 했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이 원작이 남자들이었었는데 여기는 여, 여자. 여자로 이렇게 바꿔 놓은 그런 부분들이 아,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결말에서 어떻게 끝나? 어, 행복, 145쪽에. 행복하게 살았다. 네, 그래서 원래 이야기에서는 벌거벗은 임금이 망신당하고 끝나거든. 근데 여기서는 네, 망신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예요. 어? 용서해줘. 그렇지, 용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여섯 줄 그렇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내 말대로 너희들은 죽을 죄를 지었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제일간 대신들과 왕국 전체를 감쪽같이 속였다. 하지만 너희들이 해준 일도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지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고 사는지를 일깨워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특별히 상금을 내리겠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왕의 이상 거기까지. 당당대로 자, 그래서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지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고 사는지를 일깨워 준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오히려 이제 요 부분들이 가장 이야기에서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모두 자신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척하지만 사실로는 거짓말쟁이로 살았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요 책의 어떤 그런 메시지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곡콩나물 아까 말했지만 제과콩나물이었고 여기도 역시 남자아이가 제 주인공이었는데 여자아이 질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고 제과콩나물에서는 하늘로 막 자라서 콩나무가 하늘로 자라잖아. 근데 여기 네, 이야기에서는 땅 밑으로. 땅속으로 딱 나아가는 점이 또 이렇게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9쪽 봐볼까? 158쪽부터. 여덟째 줄. 어, 약간 화가 난 질이 보석들을 향해 말했다.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약, 약간 화가 난 질이 보석들을 향해 말했다. 음, 너희는 모두 쓸데없는 험한 질투 무례함을 보려 해.
내지의 의신처럼 강하고 과묵하고 현명하고 참을성도 있어야 해. 너희들이 진짜 아름다워지려면 관대하고 너그러운 영혼을 갖추어야 한다구. 아, 너희들이 진짜 아름다워지면 관대하고 너그러운 영혼을 갖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보석, 그 광채 뭐 이런 나고 빛나고 외모 이것도 역시 외모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에 너그러운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은 아까 앞에서도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한 거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다 했던 부분에서 이 작가의 어떤 그 일관된 생각 이런 걸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159쪽에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인간들은 다 죽겠지. 몇몇 인간들은 스스로 자초한 인류의 대학살에 저 가까스로 살아남겠지만 그들도 곧 기아와 질병으로 멸종하고 말 거야. 인간이란 족속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 지구를 지배할 만큼 훌륭하지는 못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인간들은. 인간은, 네? 어, 인간들이 어떻게 잘 된다는 거야. 멸망한다? 멸망한다, 멸종한다. 자, 158쪽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지금 바깥세계 나가 있는. 지금 바깥 세상에 나가 있는 모족들도 말은 못하지만 들을 수는 있지. 그들은 다음 세대를 지배할 종족에 가르쳐줄 역사를 모르고 있어. 새로운 종족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희들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한 거야. 우리 남자인들은 그런 종족을 창조하기 위해 연구 중이야. 우리가 그들의 신이 될 거야. 결국은 인간이란 종족은 어떻게 되고 멸종? 멸종되고 여기에 보면 새로운 종족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한 인간보다 강하고 단단한 그런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종족이 탄생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지금 인간 그 사람들 중에 실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인간들이 지구상에 와가지고 환경이나 파괴하고 지 멋대로 살고 그러니 차라리 이 인간들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게 그래야 오히려 자연에는 더 유리하고 자연에는 더 좋다. 인간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비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 준원이는? 어떤 마음 어, 들어 읽으면서? 음, 어, 그래도 하는 건 당연하고, 음, 어, 근데 이렇게 그 인간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도 음. 자연의 한 과정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자연의 한 과정이다. 네, 그래서. 어, 이 말은 옳지 않다 생각해요. 그렇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지하, 땅속하고 하늘하고 어느 게 긍정적이고 어느 게 부정적이야? 하늘이 긍정적이고, 어, 땅이 부정적. 땅속이 부정적이지. 땅속은 죽음, 암울, 어둠 이런 거 상징하고 하늘은 희망, 뭐 푸르름 뭐 이런 거 상징하잖아. 높음, 고귀함. 그런데 이 책에서는 바로 그런 땅속, 지하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 기존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라는 거야. 또 남자 여자 중에서는 보통 그동안 남자를 더 이렇게 우월하고 남자를 더 좋게 보는 경향이 강했었던 얘기.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여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여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쓰고 있고 또 늑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야? 느낌이야, 늑대. 늑대요? 준호이 늑대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뭐야? 이미지가. 어, 동적으로 여럿이서 생활하는 거. 동료 여러 생각하는 것도 늑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개과? 객과, 그렇지. 그래서 아유 누가 너 보고 늑대 같다, 늑대 같은 놈이다라면 칭찬이야, 욕이야? 욕인데, 아, 그 사람이 그 칭찬이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 칭찬이라고 했어요. 칭찬이라고 했어. 왜? 그게 이제 가족 같은 걸 잘 보살피고 어, 그런 사람이라. 어쨌든 이 책에서는 보면 늑대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린 작품들이 많은데, 원래 이야기에서는 아까 뭐 아기돼지 삼형제에서도 늑대가 막 이렇게 나쁜 짓 하려고 그러고 늑대에 대한 어떤 기존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 늑대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오히려 늑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작품들이 꽤 여러 편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 속에서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그런 면모도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 책의 또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다는 못 살펴보고 여기 있는 동화들, 흑설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동화 몇 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쨌든 준원이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페미니즘에 대해서 먼저 페미니즘이 뭔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현재는 그런 페미니즘이 계속 필요한가? 페미니즘에서 나는 어떤 입장을 가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쨌든 원작이 있는데 그 원작들을 패러디해서 또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힘들, 그런 힘들도 그래서 준원이가 꼭 뭐 작가가 돼서 하라는 것도 아니라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너가 합치거나 빼거나 뭐 뭘 보태거나 뭐 이러면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또 이렇게 진욱이가 뭐 책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원래 저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도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독고섬에게 반하면이라는 책이야. 네, 그 소설책이죠, 소설책. 청소년 소설책에서 독고섬에게 반하면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간 바뀌는 거 알아, 준호나? 네. 언제로? 수요일 7시 50분이요. 그렇지, 수요일 날 7시 50분으로 바뀌어. 그래서 다음 네, 주부터는 수요일 날 보겠습니다. 괜찮아? 네, 그래, 그래, 다행이야. 선생님이 저기 뭐야, 다른 세종으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뭐야,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이렇게 대전 왔다가 다시 세종까지 이 수업하러 선생님 컴퓨터로 수업해야 되니까 집에까지 왔다가 다시 가고 막 이러려면 너무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부탁을 드렸어.